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그 연출가 이윤택 씨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막 끌어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용은요, 꽤 진솔한 듯 처음엔 들렸어요. 예. 네. 더러운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토로했고요. 법적 처벌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미투 폭로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 성추행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 성폭행도 인정하느냐? 예. 인정 안 했습니다. 성관계 했느냐? 예. 했다.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자, 성추행은 인정한다. 사과한다. 그런데 성폭행은 없었고 성관계는 있었는데 합의하에 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드라이하게 하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 사실은 그 청중들 속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예. 그러니까 사과인데 어제 누구에게 사과를 한 거죠? 저는 카메라에게 사과를 한 거고요. 이분은 평생 무대 연출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한 편의 무대 연출이 아니었느냐. 예.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수위에서 조절을 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장면을 저희가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 어떤 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런데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당사자에게 자손 당사자에게 하세요. 설치는 당사자에게 하세요. 설치는 당사자에게. 때문에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기자회견 이후에 더 피해자분들이 분노를 해서 맞습니다. 추가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태까지 한 분도 있었다고요? 네네, 낙태까지 한 인물이 기자회견 이후에 그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정확하게 폭로를 했는데 굉장히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폭행을 명백히 당했다. 예. 그리고 임신을 했고 이 문제를 상의하자 자, 낙태를 해라. 낙태를 하고 이윤택 씨가 직접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건넸다라는 증언까지 했어요. 예. 더 끔찍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낙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예. 또다시 성폭행이 이어졌다는 거고요. 네. 마치 이 임신과 낙태 이후에 자신의 여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예. 그 상황을 굉장히 끔찍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묘사를 했고요. 이게 다 공개됐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한 분만이 아니라 연극계 배우, 예. 극단 대표, 굉장히 비중 있는 여러 여성 인사들이 사실은 이 기자회견 15분 전에도 폭로가 터져 나왔고요. 그렇군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다가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는 대목에서 예. 뛰쳐나왔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지금 우선 최소한 확인된 실명을 걸고 밝힌 분만 예. 4분 정도가 됩니다. 네. 예, 실명을 사실 걸고 이렇게 폭로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여성에서 아니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고 낙태까지 하고 그 이후에 뭐 성폭행까지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법적인 처벌은 쉽지가 않아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은 뭐 더러운 욕망 운운했던 거하고 일단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예. 그다음에 추행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성폭행은 합의에 의한 거였다 그러고 네. 법적인 책임은 달게 받겠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욕망 운운한 거는 어떤 자신의 그런 행태를 시적인 표현으로 포장을 하면서 마치 고뇌하는 예술가처럼 보이기 위했던 거라고 표현이 되고요. 예.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운운한 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네. 성범죄 경우에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강제성이 없었다, 합의에 의한 거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성범죄라는 게 어떤 뭐 CCTV가 명확하게 있는 곳이 아닌 한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예.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경위라든지 성관계 이후의 행태를 봐가지고 이제 유무죄를 판단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명확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일단 들어봐야 될 거는 같은데 문제는 2013년 이전에는 이 성범죄가 신고죄였거든요. 예. 신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성폭력법에 따라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뭐 이렇게 1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예, 근데 지금까지 폭로된 사실들을 보면 대부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기간이 경과를 해가지고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지금 추가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는 시점을 특정해가지고 처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일단 경찰 수사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네. 공소시효 문제도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추가 어제 폭로를 한 김지연 씨는요, 이 돌아가면서 안마를 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마조라는 게 조직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게 그야말로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성적 범죄가 자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극은 특히 아마 연출가의 제왕적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윤택 같은 저렇게 아주 유명한 연극계에서 아주 정말 독보적인 존재에게는 차마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악용하여 그런 거에 터잡아 이런 조직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증언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내가 강간했다라고 하겠어요. 이 선생님은 안마 중독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었고요. 선배님께서 밀양에 가자마자 안마조라는 거를 만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안마를 하게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사실 극단 내에서 몰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이윤택 씨 관련해가지고는 세 번째 폭로자죠. 이승비 씨 진술에 따르면은 예. 성추행을 거부한 다음에 극단 내에서 마녀 사냥을 당했고 이 남자친구마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묵인했다 그래요. 이런 정도의 관행이라면은 피해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예. 뭐 그야말로 연극 그만두고 옆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할 거 아니면은 그 사실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성범죄가 이렇게 잇따라서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그거를 물어요.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네. 근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면은 본인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이분은 또 얘기를 하셨어요. 2005년경에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200만 원 주고 이후에도 또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피해가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는 네.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연극계에서는 터질 일이 터졌다 네. 이런 반응이죠. 지금 극단 내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몰랐으면 이상한 거죠. 예. 안마조가 뭡니까? 안마조가. 이건 조직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연희단 그 거리패를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까지 진출을 했다가 밀양으로 내려가서 밀양 연극촌을 만들었는데 바로 어제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왜 지방에까지 가서 이렇게 연극 생활을 했나 보니까 안마조를 조직했다. 이건 좀 저는 아주 나쁜 저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예. 극단 안팎에서 이런 분위기는 팽배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권력 구조다. 예. 무소불위의 신 같은 연출가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또 여성 이제 이 분석가들이 이것은 결국은 권력적, 이 정치적 권력의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걸 예. 이제 토로하는 데다가 연극의 특성이 큰 무대가 아니라 소극장 무대에서 그럼요. 이루어지고 예. 연기 지도를 하는데 신체 접촉이 일상다반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매우 쉽게 성적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안마는 하나의 미끼였던 거예요. 예. 안마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성폭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뚜렷한데 본인은 이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안마 중독자라는 표현도 우리가 거기서 멈춰주면 안 될 것 같고 예. 어떤 욕망의 극단을 채우기 위한 그렇네. 하나의 구조적인 장치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연출가라는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했다 할 수밖에 볼 수 없는 네. 상황인데 자 이번 사태로 연희단 거리패는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자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동안 저희도 계속되는 그 단원들끼리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관객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자,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또 연극계에선 이윤택 퇴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대처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제기한 문제라면 또 유야무야 묻혔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검찰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는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 연극계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지금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검찰 같은 이렇게 하나의 조직 내에서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가지고는 법적인 처벌을 해서 뭐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진상규명을 하든지 그 구심점이 명확한데 연극계라는 거는 그냥 업계 전반이잖아요. 예. 이게 정말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얼마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에도 청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체부가 나서주고 정부에서도 어떤 법률안을 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자체 조사에 맡겨둬가지고는 사실이 규명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이윤택 씨의 이 파문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이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광석 씨의 그 죽음을 두고 상당히 그동안 의혹이 많았고 미스테리라는 시각이 많아서 예. 그거를 이제 전직 이상호 기자, 지금은 이제 고발 뉴스의 기자죠. 가 감독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 죽음 뒤에는 부인 서혜순 씨의 그림자가 있다. 서혜순 씨와 그 오빠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히 유력한 용의자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딸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당국이 수사해 보니까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서혜순 씨는 영화도 틀린 얘기고 또 나를 비방하는 것도 잘못됐으니 이거를 영화도 상영하지 말아달라, 비방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서울지법이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영화는 이미 상당히 많이 상영이 됐고 또 최종 판단은 대중한테 맡겨두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영화 금지 가처분 신청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영할 수 있다. 네. 상영은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영화가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구조로 서울 서부지법 법원이 이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예. 네, 지난 여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이었는데요. 그 영화 김광석을 두고 서혜순 씨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었잖아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뭐 초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 서혜순 씨가 감독님 영화를 이제 대표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 자기 해명도 안 듣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마녀 사냥을 당했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충분히 20년 동안 서혜순 씨 주장을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혜순 씨 측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서혜순 씨 측에서는 이제 즉시 항고해서 이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기존의 판례를 보면 뭐 공공경찰이라든지 공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됐고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는 일부 장면을 삭제해서 상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영화 상영을 하는 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랑 연결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능가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이게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실과 그 허구를 그 관객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또 상영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서혜순 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관객의 몫이고 그리고 이미 영화가 상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금지할 어떤 피보정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사실 저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김광석 씨라든지 서현양의 사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바로 저 영화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상영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고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왔더라도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 없음이겠지 진실은 아닐 거야 또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혜순 씨 측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뭐 당연히 뭐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혜순 씨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감독분들 섭외할 것이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방 금지 이 부분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누리꾼들이 뭐 댓글을 달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명예훼손적인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단지 그러니까 재판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 지금 쓸 수 없는 표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김광석이 타살됐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서 씨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 서연양을 내버려둬서 죽게 했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 김광석 씨라든지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서는 전문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소송 사기라는 문제는 거기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알려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는 그 김광석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결정하고 서연양의 사망과는 인과성도 좀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당시 사건에서는 이제 김광석 씨의 고 아버지 있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서혜순 씨 간의 합의와 나중에 남긴 그 유언하고 어디다가 효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될지를 문제를 삼았는데 서연양이 사망한 거는 그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연양의 사망과 이 효력을 다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기도 좀 불명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 사기로 규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2심에서도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재판이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아니랄까 가처분 결정. 가처분 결정이죠. 가처분 결정은 그러면 뭐 그 항고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서혜순 씨 측에서는 지금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